자, 어찌됐든 방안에 이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종목군들별로의 변동성에 있어서 자율적인 대처도 일정 범위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어차피 포스코 DX는 아무리 제가 복귀를 해봐도 얘는 어제는 이제 조금 1.5%의 차익 실현을 잡아놓은 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막판에 사실상 고점 찍고 밀려가지고 뭐 막판이니까 그냥 뭐 절반만 정리하고 절반은 가지고 갈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절반이 남았다고 치면 고점 대비 어제 막판에 3%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절반을 갖고 왔다고 치면 오늘 1분봉에서 저점이 이탈되는데 뭐 10시까지 기다려보자. 프로그램은 조금 좀 매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게 이렇게 돌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기준을 잡기가 프로그램 쪽에 거의 뭐 1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들어오던 부분이 매도가 조금 축소됐다고 해서 따라붙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기준이죠. 거래량 부분 뭐 기준 거래량 4천만 주 터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뭐 시초가 넘기는 흐름이나 뭐 이런 쪽에 따라붙을 수는 있었겠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결론은 명분 잡기가 여기서 편입합니다, 재편입합니다, 혹은 뭐 따라붙습니다의 명분 잡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준을 매수에 문자를 안 드렸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오늘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런 매매 기준점을 교육 기준에서 좀 잡아내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연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강연회에서 4시간 기준 잡아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실전 필살기 거래대금의 기준. 이게 이제 4시간짜리 보강된 게 22년도에는 9시간으로 해드린 거고 기초부터 완벽하게 이제 캔들 10시간, 이동평균선 기준의 7강,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의 8강, 뭐 8시간 뭐 이렇게 기준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21년도 거 보시면은 중복되게 뭐 계속 있죠.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9시간짜리 5강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거래대금은. 어찌됐든 요 기준 거래대금과 변동성 매매 기준만 제대로 잡아내셔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은 아까 보니까 케빈 선생님 종목 올려놓으신 게 오늘 검색기에 썼던 어지간한 종목은 다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케빈 선생님 이건 뭐야? 이건 왜 팔해? 이거는 관심 종목, 거래대금 상위 관심 종목 올려놓으신 거고 이거 아침에 갭 떠서 떠놓은 거 있어요. 갭 떠서 떠놓은 거 TCC 스틸, 현대인프라코, 하나기술, 뭐 PNT 이렇게 해서 이 수익법인 지금은 좀 밀렸지만 차익 실현하고 잔여량이라 스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론은 매매 기준점의 설정 범위를 뭐 어떻게 잡을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예측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도 15,150원 찍고 밀렸을 때 오히려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았는데 그 기준은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수급 범위의 수급 논리인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매수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 기관들 쪽의 기준에서 외국인 위주로 들어오던 부분 지분 신고까지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기관 쪽의 기준에서도 또 기타 법인의 기준에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왜 도지가 되지? 왜 윗꼬리가 달리지? 이 정도 수준인데 오늘은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2%까지 13%까지 들어올려놨잖아요. 12.9니까 13%까지 들어오는 거를 3%로 끝내 10%를 민 거예요. 고점에서의 하락률로는 뭐 8%이지만 어찌됐든 이게 일본봉인데 짜증스러울 만했던 부분이 우리가 진입 신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진입을 했죠. 진입을 했고 그리고 편입 기준까지 다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 35만 주까지 들어오니까 15,500원까지도 이거 뭐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버슈팅 나오면은 아예 단일가 들어간다고 맘먹고 그냥 뭐 움직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35만 주나 들어왔네요. 0.5% 수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50만 주를 때려버린 거죠. 50만 주 여기서부터 밀고 내려오는데 50만 주를 때릴 걸 생각이나 했나 사실은. 어찌됐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단일가 매매 들어갈 수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상황 봐서 차익 실현도 할 겁니다. 13%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근데 뭐 3분 4분 만에 훅 밀리니까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과도한데? 요 기준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35만 주 매수가 프로그램 13만 주 매도로 그 13만 주 매도가 다시 29만 주 매수로 일단 마감이 됐어요. 기관들 쪽에서 또 자체적인 또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눈으로 보여진 수급 기준에서는 어떻게 매수 우위의 수급이 형성이 됐고 실질 투자자별 수급 동에서는 기관이 좀 매도를 했는데 야 이거 희한한 흐름이네. 에? 기타 법인이 또 샀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죠? 기관들 매도인데 기타 법인 20만 주 얘는 뭐예요? 1%를 샀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올해 들어서 기준 전체적으로 잡으면 야 이거 얘는 뭐죠? 지금 한 1.7 170만 주 2%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요때부터인가요? 2월 15일부터? 이거 어떤 의미의 수급일까요?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이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지분율을 형성한 건 아니고 뭐 여유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 자금으로 한 100만 주를 샀다? 100억을? 150억을? 그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조금 뭔가 싶은 거고 뭐 연기금 쪽이나 사모펀드 단기 성향 일부 매도한 거, 연기금 일부 매도한 거, 투신, 보험, 금융투자 글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뭐 JP모건 창구에서 좀 오늘 매수가 개장주에 들어왔었는데 그쪽에 수급이 또 있어요. 이게 지분 신고가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단일가 매매 관련된 내용의 부담 요인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산을 이걸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난 김에 연구원분이든 누구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성우하이텍 주담한테 전화하세요. 회사에 전화하셔서 주식 담당자 이렇게 IR 담당자 있단 말이에요. 070-7477 뭐 5459 전화하셔서 이거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데 요거 단기과열 지정 예고 부분에 대한 이 공시 내용을 나 이해를 못하겠다. 가격 얼마로 설정하면 되냐. 그럼 저 잘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IR 담당자고 주담인데 주식 담당자인데 그거 모르면 되겠네. 계산해서 줘라. 모른다 그러면 또 저기다 전화해봤대요. 증권사. 그러면 자기들이 계산해서 알려줘요. 대략적으로 이래 해서 이 가격에 거래가 얼마큼 형성되면 됩니다. 우리도 계산하면 되긴 돼. 근데 이거를 일일이 그렇게까지 계산할 필요가 우리 자산 들어갔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으려나? 있나? 있다고 봐야 되나?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일을 포함한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최근 이 거래일 일별 주가 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동안의 일별 주가 변동성 평균의 1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 급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추가 강세가 그리고 이제 회전율 회전율 그러니까 종가 관련된 부분 평균가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율 거래 회전율 거래량 거래 대금을 얘기합니다. 40거래 일별 거래 회전율 평균의 600%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은 어차피 이제 6,600만 주까지 터진 건데 일단은 뭐 줄여져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특정 범위가 이제 넘어서면 안 돼. 하여간에 뭐 그래서인 것인지 어찌됐건 뭐 꼬리가 달렸습니다. 다만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나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수급 뭐 한 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만에 하나 조정이 있더라도 수급의 문제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추세 매매 기준 잡아도 무난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오늘 이후에 한아름 움직임이 나오면 되니까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꼬리 조금씩만 더 감싸 안으면 돼요. 적산병이라고 무조건 추가 강세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몸통의 크기가 첫 번째 몸통의 크기보다는 좀 더 커져 있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 두 번째 몸통 대비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더 커지면 더 좋은 건데 일단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6월 이후에 그냥 단순 논리로 개인들 물량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수급 논리를 뭐 간단하게 한번 설정을 한다면 21일부터 잡아도 되고 23일부터 잡아도 되는데 한 주라도 더 볼까요? 그러면 21일부터 하면은 780만 주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가 12%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우 하이텍은 이렇게 따진다면은 800만 주니까 거의 이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10% 가까이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고 기타 법인의 매수 물량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타 법인 포함 이 100만 주가 참 해석이 야 저건 뭐지? 정체가 뭐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고른 매수가 긍정적이다 했잖아요.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좋다고 보면서 다 사. 응? 물론 이제 기관들 쪽에 이왕이면 더 사야죠. 응? 그 기타 법인 그리고 기관 전체 또 외국인 전체 다 사. 누적적으로 지금 누구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다만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이왕이면 분산되면 좋은데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창고에서 많이 들어와서 지분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지분 신고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덩치가 있어서 이제 안 사죠 다른 애들이. 예? 그런 우려감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못 떨어지잖아 다 사. 이게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뭐 저도 규정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또 이번에 이제 세게 한번 더 치고 들어올려서 1월 이후에 지금 226%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1월 이후에.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더 올라오지 않았나요? 응? 얘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고 226%. 이수페타시스는 얘도 단 한 번도 뭐 어떤 투자주의나 이런 거 안 걸려들고 움직임이 나서요. 226이거든요, 제가. 근데 얘는 485란 말이야. 그 규정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갑자기 더 터진 부분, 뭐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바뀜이 계속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의 매집 이후에 빠바바바방.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성우하이텍도 요 매집 이후에 빠바바바밤 그 오버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 1조 2천억이라 너무 맹신하고 뭘 대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순리대로.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매수 강도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뭐 성우하이텍이나 이수페타시스도 6,320만 주짜리인데 700만 주까지 매수가 됐었잖아요. 이게 언제 5월 말부터니까 5월 뭐 1일부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740만 주씩 개인들이 물량이 뺏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량 차익 실현했던 부분들이 6월 1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인데 730만 주나요. 그대로 손바뀜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3일, 26일 변동이 커졌고 그 다음에 28일 날 전량 차익 실현, 29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여기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인데 그 과정 속에서 740만 주가 360만 주로 줄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12% 들어왔던 게 줄어드니까 우리는 어지간하면 차익 실현하는 거고 오늘 종가 잘 돌려놨어요. 근데 수급은 역시나 꼬여 있는 거죠. 뭐 기관들이 좀 사줘서 변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제도 이제 그 전략 기준에서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뭐 어제 올려드린 기준에서처럼 윤정두 자산이면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윤정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차익 실현은 뭐 더디게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전히 수익 기준이고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손실이 발생이 되는 흐름에서는 심리가 위축되잖아. 어쨌든 오늘 기준에 포스코 DX든 성우하이텍이든 다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못 들어가도 주춤거리고 못 들어가더라도 결론은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여전히 성우 하이텍은 여전히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를 또 넣겠죠. 이수 페타시스를. 그러면 얘네가 안 겹쳐요. 지금 자동차에 이수 페타시스는 로봇, 챗봇 뭐 이런 AI 이수 페타시스 기계적으로 보자는 거죠. 어떻게? 1,500만 주 무조건 실려야 되는 게 맞고, 앞전 거래량 그 수준까지 아닌데라도 원래는 한 2천만 주까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2천만 주. 오늘 1,500만 주에 10%다. 내일은 변동이 이 수준이 나오려면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 게 옳다. 오케이, 2천만 주. 앞부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라고 했잖아요. 6월 29일에 70%. 물론 이제 7월 3일에 그 1,500만 주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럼 공격적으로 볼까? 장도 좋은데? 에이, 모르겠다. 1,500만 주. 오케이.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요. 성우 하이텍은 오늘도 거래가 1,670만 주예요. 최소 범위 얼마?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범위. 그게 유지가 되려면 거래 더 터져 있어야 돼. 그리고 포스코 DX도 오늘 뭐 우리가 접근을 했든 안 했든 포스코 DX의 경우도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거래 터진 걸 집중해서 보고 있고, 금양처럼 개파락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건 아예 쳐다도 안 보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 이제 어제 기준에 80% 그래서 4천만 줄 잡아드렸는데 오늘 기준에 또 80% 얼마? 48에 32 3,200만 주 3,500만 주. 근데 이제 오늘 요 기준에서 뭐 3천만 주만 내일 터져도 6천억 이상 7천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조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범위면은 변동률이 20%까지 안 보더라도 시초가 대비 10%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하고 LG화학 기준이 좀 많이 아쉬워진 거예요. LG화학이 요거 여기서는 움직임이 나올 자락인데 라는 해석을 했는데 이슈가 이제 어제 불거져서, 근데 아쉽게도 못 움직였고,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는 뭐 하이닉스하고 LG전자하고 그리고 뭐 IT 종목군들 한미반도체, HPSP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월등하지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월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너무 아쉽게도 거래가 둔화되니까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꼬리가 달리니까 거래가 둔화되는 거고, 고점을 못 넘기니까. 그렇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래대금 순위가 20이 바뀌냐? 그러진 않죠. 그럼 결론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우리는 윤정도는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그럼 시가총액 이제 7조짜리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만약에 내일도 제한적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도 제한적이면 중기 추세로 전환,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물량은 짧게 끊어낸다. 수수료 빼고 끊어내든 아니면 저 600만 주가 형성이 안 되면 짧게 끊어내든 아니면 중기로 대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오늘 그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요. 근데 시가총액 35조짜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에코프로가 있는데 1조 거래대금의 음봉이에요. 포스코 DX는 이제 3인데 거래대금 3이 8천억인데 넣어놓은 거고. 그다음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그다음 에코프로 BM 금양 뭐 내일 뭐 반등 나올 거야. 그거는 기대고 소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12 수준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기준도 시가총액 7조짜리 기준에 오히려 뭐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더 볼 수도 있어요. 1% 들어왔고.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도.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말고 중공업을 볼 거냐? 지금 저도 갈등인 거고. 수급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터져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뭐 꼬리가 달렸든 말든 요 추세 요 흐름대로 뭐 오버슈팅이 너무 커서 뭐 버거운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그럼 예로도 볼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고 최악의 경우는 중기 추세로도 가져갈 수 있는 쪽.
뭐 그런 쪽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지만 또 주봉 단위에서도 뭐 쉬어가는 위치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 종목은 밑에 있으니 위에 이렇게 설정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종목 검색기에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종목 검색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논리 들어가 있는 것만큼 이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종목군들이, 이건 13시 기준이고 15시급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움직였네요. 근데 이제 막판에 움직인 거고 우리의 거래 대금하고는 안 맞아. 그럼 얘네가 시간에까지 초강세를 띈다라고 한다면 그때 시간의 종목까지 이제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을 겁니다. 아, 이런 게 다 검색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논리들,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된다. 주도력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 누가 어떻게 된다. 뭐 저렇다 이렇다 뭐 전부 다 수식을 잡아서 그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종목 검색기를 PC 버전은 강연회 때, 호텔 강연회 때만 드린다라고 했으니 4월 1일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강연회 부분이 나와요. 14분 남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신청 인원이 전부 VVIP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을 그렇게 뭐 많이 안 했어. 그리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자라고 해도 뭐 지금 뭐 그냥 하고 말고 있단 말이야. 우리 그 내부에서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가 어떤 건지. 결론은 VVIP 회원님들 위주로 또 유료 회원님들 위주로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는 일단 유료 회원님들께 검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아까운데 뭐 그 지난번 4월 1일 날 오셨던 분들도 또 오십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종목 검색기를 받으러 오시는 거고, 특히 PC 버전을. 두 번째로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의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디프리 자리고, 이거 1기 이제 교육 받으신 자리고, 이번에 이제 2기, 1기가 이제 30분이었어요. 30분이었고, 뭐 식사 하신 기준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인원이 이렇게 16분이신데 전부 유료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께서 검증을 하고 내가 이거 종목 검색기 가져가야지. 그리고 전략, 또 이렇게 종목 설정하는 방법, 이거 다 교육받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종목 받으시는 방법까지 해버리면은 시간이 모자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오시는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기본적인 이유가 PC 버전 받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PC 버전 받아가시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 추가 교육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검색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익 범위를 좀 제대로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차익 실현 재편입 비중까지 다 나와요.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어디서 들어갈 거니부터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신호가 나오고 띵동 신호가 떴습니다. 띵동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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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의 거래대금 수반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뭐 TCC 같은 경우에도 검색기에 뜨고 급등이 나왔다가 또 밀렸다가 참 막판에 또 한번 변동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 뭐 금양 같은 종목군들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는 다시 한번 볼 건데 오늘 15시 거 방송 원고 좀 올려줘 보세요. 한번 그거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16회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 이다운 씨는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 말씀드리세요. 원고 뭐뭐뭐 빠졌다고 얘기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라든가 만들어 놓은 차트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DX 종목 검색해서 포스코 DX 매도 신호 나온 거. 거기 없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내 꺼버렸다. 내 바보 같은. 그걸 안 꺼도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껐을까 그걸? 안 꺼도 되는데. 왜냐면 제 거에 누락돼 있는 게 있거든요. 내일부터는 10시 거에 VI1000하고 V1000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검색기를 그냥
통으로 넣어놓으세요. 끝까지 그게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원고도 보시면은 뭐 별거 없어요. 뭐 금양 같은 종목군들 11일 날 내리 뜨고요. 난 PNT 아까 이제 보니까 표 작업한 거 보니까 PNT 10일 날 포착 이렇게 되는데 11일 날 포착돼 있다라고 하고 가격 62,200원 해놨는데 10일이 62,200원이죠. 10일. 그렇게 해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들 오늘 거 5분봉 있으면 5분봉에 차익 실현한 내역들 그런 부분들이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제 막판에 이제 이탈이 되고 재진입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재진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재진입을 못 한다는 거지. 왜? 1조 이상짜리는 15.99까지만 따라붙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검색계에서 이렇게 뜨고 더 중요한 게 PC 버전에서 이렇게 편입 또 차익 실현의 문자가 신호가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와야 돼. 근데 PC 버전 한 번 받으면 평생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C 버전 드리는 거를 제가 굉장히 이렇게 껄끄러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PC 버전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다 드릴 수 없어. 한 번 드리면 평생 쓴다니까. 농담해라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걸 정신 나간 애들 1억씩 갖다 팔아먹어요. 1억이래. 근데 1억을 갖다 가격을 매겨놨는데 20몇 개 팔려버리고 한 달에. 김경란 씨하고 그 김상중 씨인가요? 광고 모델로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돈을 땡겼었죠. 근데 그 기준에 1억에 막 팔아먹기도 하고 3천만 원 보증금에 매달 뭐 100만 원씩 내서 이렇게 해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70개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다니까. 종목 검색기 수식을 왜 무료로 드려요? 응?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은 드려도 저희가 차단할 수가 있는데 PC 버전 한 번 드리면 평생 쓰는 거예요. 지금 3월 달에 오픈되고 4월 1일 날 강연회 하고 윤정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매매하고 있어요. 속단 편으로 오늘 이수페타시스 돌려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알고 있는 거지. 검색기에 뜰지 안 뜰지 어떻게 하냐고.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량 갖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종목 검색 계속 나왔단 말이야. 금양 같은 경우에 종목 검색기가 없었으면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윤정도가. 자,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야, 지금 전체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고, 평균치가 얼마이고, 여기서 캔들 패턴은 어떻고, 이동평균선 기울기는 어떻고, 매집의 규모는 어떻고, 그 수식 가지를 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편한 거야. 제 생각이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날은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다른 거 종목 집중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포스코 DX를 우리가 가지고는 있지만 추가 매수자는 드리지 못한 상태에 안 밀리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준 뭐요? 프로그램 매수가 300만 주 들어가요. 300만 주 이상. 그게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 10만 주, 2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 230만 주, 260만 주, 300만 주, 310만 주, 320만 주, 330만 주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끝까지 매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범위인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도는 개별 생각을 넣어놓고 대처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한 종목만 볼 수 없으니 여러 개를 보는데 검색기를 받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목이 딱 떠. 편입인 거지. 종목 이렇게 떠. PNT야. 62,200원에. 편입인 거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또 자칫 늦게 들어간 물량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손절의 기준이 되죠. 늦게 들어간 물량 고점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도 오늘 매수세를 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밀리더라도 중기적으로 대처하면은 손해는 안 본다. 근데 나는 단타를 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손절 범위를 심사숙고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내일 또 전략을 잡아서 올려드릴 거고 검색해 뜨든 안 뜨든.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은 검색해서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10% 정도는 윤정도의 리딩이 이제 일부는 필요한 거죠. 왜? 옥석 가리기가 아직 원활치 않으시니까. 가장 단순 논리로 두 종목이 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하고 후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후성은 1조 3천억짜리니까 변동성을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시가총액 35조짜리를 단기 변동성 매매로 계속 볼 수 있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후송도 이게 스타트가 돼서 내일 더 들어올지 아니면 거래가 여기서 둔화될지. 최소 2,000원 넘기라고 그랬는데 1,680억이랍니다. 그래서 HPSP, 한미반도체 이런 쪽의 기준은 어떻게? 그렇죠.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큼의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추세 매매. 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서 대밀렸을 때 전략, 대응 전략이 가능한지 여부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해야 되죠. 그전에 뭐 들어갔는데 무조건 나 단타칠 거야, 손절할 거야 이렇게 되면 서로가 낭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준점 설정하는 부분을 뭐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장중에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추세적인 부분도 수급이 유입된 흐름 속에서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놓고 봐도 이상할 게 없어요. 4월 11일 이후에 시장의 그 영향력 부분을 2차 전지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완벽하게 다 가지고 왔었던 그 시점처럼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기준하고 뭐 검색기 기준에서 좀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기 간단하게만 마저 설명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윤정도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윤정도 프로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검색기는 이제 모바일 버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은 뭐 강연에 오시는 분들 지금 현재 다 유료 회원님들이시니까 유료 회원님분들은 다 드려요. 다. 그리고 이제 PC 버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조건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주력 계좌로 활용을 하실 경우에 PC 버전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옮겨 놓으셔야 돼요. 자산을 좀. 그렇게 하시고 3일날 같은 경우는 신성 ENG하고 에코프로죠. 뭐 신성 ENG 시가총액 1조 미만 상한가여서 의미를 일부 부여한 거고 에코프로였고 그다음에 7월 4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9%면 땡큐했죠. 거기 루닛 19만 원대까지 루닛 대원강업의 상한가는 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1조 미만. 그리고 5일날의 경우에는 뭐 난리가 났죠. 코스모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루닛. 그러니까 그 7월 5일 같은 경우에도 7월 4, 5, 6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원고에 보면 금양이 7월 5일 건 없고 11일 것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5일 걸 넣어놔야지. 3, 4, 5, 6, 7 기준에 4, 5, 6 금양도 이때 포함되어 있던 기준이니까 62,800원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뭐 지속돼 왔단 말이에요. 6일날 같은 경우도 성일하이텍이 장중상한가. 그래 하나기술. 변동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냥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서 심리만 그렇게 깨져 있는 거고. 또 7일날은요. 목요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 4일날 상한가 갔던 대원강업이 추가 폭등. 그리고 금양이 여기서 또 나와요. 응? 금양이 또 나와. 5일날 기준에서 금양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6일날 기준에서는 일단 성우하이텍이 상한가죠. 그리고 7일날 같은 경우 금양이 또 나옵니다. 금양이.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오롯이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야 돼요. 11일 같은 경우는 PNT가 나오죠. 20%. 삼부토고는 이제 오늘 추가 변동성 나오면서 1조를 넘겼던 거고 1조 미만일 때죠 이때는. 그리고 어제 기준에 11일 기준에도 금양, 포스코 DX, PNTL, 코스모와 저희 검색기로 다 나온 거야. 오늘 기준도 뭐 휘황찬란하게 나왔죠. 그리고 PC 버전은 이렇게 탈퇴 신호가 나와요. 모바일 버전은 종목이 없어지면 아 탈퇴구나. 근데 언제 없어진 줄 알아? 또 들어갈 때도 이거 언제 뜬 거지? 어느 가격부터 뜬 거지? 그것도 이제 이왕이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 수익 내고 고점 대비
5분 만에 3월 23일 날 5분 만에 고점 대비 20%씩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까지 5분 만에. 물론 뭐 절반씩은 돌려놓고 끝나긴 했지만, 근데 그 이전에 리스크 관리가 됐어야죠. 그리고 매도에 대한 기준.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뭐 운동을 하시든 시간이 안 되실 경우에 자동적으로 나 여기서 차익 실현해줘, 여기서 순조해줘, 고점이 높아지면 차익 실현 범위를 더 위로 올려줘, 뭐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색기를 호텔 강연에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기준.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면 교육. 이 종목 검색기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뭡니까에 대한 교육. 그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더 해드릴 거예요. 강연회장에서 하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1대 다수로. 그때는 MTS 사용 방법 그리고 깔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HTS 1050 버전까지 더 만들어서 HTS 1050 기준도 보내드린다 했어요. 그거만 또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화 일로 주셔가지고 강연에 무조건 신청하시고, 그리고 당장의 기준에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7월 달에 수익 그 기준만 놓고 보셔도 이래요. 7월 달 기준.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이야기 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 이거 뭐 12,900원에서부터 뭐 계속 검색해 계속 뜨고, 방송에서 윤정두가 방송에 종목을 갖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방송하는 시간에 저게 떠 있었던 거지. 그것도 1조 이상. 저 금융당국이 박수치고 표창장 줘야 된다니까.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거는 소형 잡주들 갖고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내용 올려주는 거. 우리 선생님은 종목도 많이 하시네. 내부 정보도 많이 하시네. 뭘 많이 알아. 애널리스트가 죽어라고 써놓은 거 불법 무단으로 복제해서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생각인 양 떠들어대는. 그럼 결국 낭패 보는 거는 시청자분들이죠.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7월 달만의 기준이 7월 달. 7월 3일 4일 날 이수뼈 다시 전략 매도 뭐 재편입 기준. 그런 기준에서 성호하이텍 6일 날, 성호하이텍 6일 날 다 상한가인데 그걸 왜 수익을 못 내? 다 상한가 수익. 와. 그죠? 금양 뭐 하나오션 전부 다. 하나오션 오늘 또 추가적으로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꼬리가 달고 좀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요런 흐름 가져가셔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의 전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오늘도 방송 갔더니 뭐 다 임원분께서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야 이거 뭐 이런 장이 다 있는, 이런 장이 다 있긴 자기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를 뿐이지. 이런 장이 한두 번이었어요? 그래 지금 장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라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장이 어딨어.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위 이런 종목군들이 52주 고가 랠리가 나와. 그건 뭐냐면 정정불안 때문에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유럽, 일본 사상 최대치 랠리에 지금 엇박자의 흐름을 내고 있잖아요. 못 쫓아가는.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못 가지만 실질적으로 극대형주는 이렇게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그럼 이게 이거를 뭘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 그 하이닉스 기준도 12만 1,000원이 신고가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더 늘렸었고, 그저까지만 해도 좀 더 늘렸었고. 근데 결국은 아름아름 5월 이후에 40% 이상 오르고, 그러고 나서 아름아름이에요. 뭐 크게 뭐 문제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좀 탄력적으로 변동이 나와야지. 그 하나하나 종목별로는 방송 여유로움이 있을 때 기준점을 다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현재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라든가 모든 부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도 뭐 포스코 피처엠
뭐 매수 사인 내보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다시 눌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42만 2,500원이 신고가예요. 사상 최대치. 근데 지금 기준에서 이번에 올려놓은 게 뭐예요? 금요일까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봉 단위에 몸통으로 다 돌려놓은 거고 지난주에. 그리고 42만 원 찍었어요. 42만 원. 응? 신고가. 그래서 흔히들 뭐 시장이 안 좋아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뭐 쥐들이 지저분하고 쥐들이 더러운 거겠지. 어? 신고가 나오는 이런 시장 주도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IT 자동차 계좌 수익 올해만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어도 4, 50% 2차 전지 포함해서 더블 이상인데 쥐들이 맨날 무슨 말도 안 되는 황금 대바닥주 사세요, 어? 조선주 사세요, 어? 오늘 변동이 나왔다 해도 그리고 뭐 2차 전지 몰빵하세요 했다가 밀리면 다 손절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고 초심으로 들어가세요. 어? 처음에 시장 들어오실 때 뭐 방송 보고 속아서 몇백 프로 낸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 시중 금리가 있고 은행 금리라는 게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진짜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내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종목군들 뭐 100%, 200%, 300%, 600% 올랐다가 막 시장에 막 따블라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적절하게 포트 구성하고 적절하게 2차 전지도 포함해서 적절한 수익을 내는 거지. 바보 마냥 아예 못 사거나 사지 말래. 거품이 심하다고. 아예 못 사거나 또 혹은 그냥 2차 전지만 뭐 속단 표현으로 몰빵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 비중 잘 정리해서 같이 대처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로템이나 현대인프라코나 또 IT 최근의 기준에서는 이제 동지세미캠 물량이 일부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쪽 이런 쪽의 기본 펀더멘탈과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수급 이런 부분 매우 긍정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얘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종목은 고점을 넘기면서 가는 거예요. 비단 오늘 하루의 흐름이 아니라.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변동성 종목에 하나오션이 됐든 뭐 PNT가 됐든 TCC가 됐든 하나기술 이제 막 오늘 막 1조를 넘겼었던 하나기술 그리고 황금 대바닥줍니다. 응? 조선주들의 흐름이 실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와 진짜 대바닥이네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살까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바닥이 아니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주력주와 이렇게 한미반도체, HP, SP 주력주였던 이지펜테시스 그리고 포스코 DX는 전량 책션이 됐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에코프로 소폭 소액 95만 원으로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절도 한다 했는데 지금 오늘의 변동률은 이제 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주력주들에 대한 포트 이런 식으로 다 채워서 6월 포트의 기준입니다. 어쨌든 8.53% 수익 한 달 동안에 11%를 넘겼었죠 사실 12%. 그리고 7월 포트 기준이에요. 비중만 조금씩 차이 있어요. 종목 한두 개 차이 있고 비중만 차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이제 올해 2월 포트폴리오의 80%의 저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업황 하나 잘 보고 시장 하나 잘 보는 거. 시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전략 자체가 달라지겠죠. 시장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응? 수급 논리 보시고 유동성 논리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률도 보여드렸고 종목 검색기의 역할도 보여드렸고 강연회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유료방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빨리 합류를 하셔서 어제 방송 봤는데 어제 들어갈 걸. 포스코 DX 지금 사도 되나요? 제2의 포스코 DX 그냥 맨입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늦었다 생각할 때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가입하셔서 내일부터는 검색기에서 또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종목에서 또 검색기에서 초대박 수익 만들어 가셔야죠.
전화번호 왼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 또 그거보다 더 큰 종목 그런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쪽은 없어요. 눈에 확 띄는 쪽은 없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제 뭐 강보합, 약보합 뭐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 일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릴게요.